자, 박영수님. 그런데 이런 걸로 소송까지 한다는 게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사문난정님이 답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정치검찰이라고. 그래서 이제 정치검찰들을 쳐내야 할 때다라고 하셨고요. 딸기님, 428억과 유동규의 50억 클럽 돈은 부산 시민 3만 8천 명한테 돌아가야 될 돈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저축은행 돈이에요. 그걸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뭐 제가 이렇게 유동규가 어떻게 했다라고 이제 그 한 얘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줬어요. 나한테도 그런 상사가 있었다. 대부분의 상사는 나를 제끼고 내 윗사람과 내 부하가 직거래하면 노발대발한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보세요. 유동규가 지금 한 얘기는 뭐예요? 김문기가 지 제끼고 이재명과 직거래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놈이냐고, 이놈이. 대부분의 사람 그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유동규는 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뭐 너무나도 뿅올 뻔하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 윤석열 지지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윤석열 지지율 19%가 나왔습니다. 어디서요? 예, 미국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22개 나라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고요. 그 지지율은 19%였습니다. 야, 19%.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가 윤석열한테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중에서도 이번 조사는 상당히 역대급입니다. 16%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도 20% 밑으로는 잘 안 떨어졌거든요. 아슬아슬 20%를 유지했는데 결국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시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딱 그 대일 굴욕 외교, 독도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이 한참 불거질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게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가 한동안 볼 수 없는 것이었죠. 한동안 안 보였습니다. 3주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2개 나라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한 3주 정도 20개 나라만 했습니다. 미국 모닝 컨설트의 공식 발표는 그거였어요. 그냥 일시적인 문제로 쓸 수가 없게 됐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모닝 컨설트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꼴찌. 꼴찌 못 벗어난다, 그죠? 자, 볼까요? 자, 1위는 여전히 인도의 모디 총리고요. 쭉 가다가 기시다가 와, 좋아요. 4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꼴찌는 늘 그렇듯이 윤석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쭉 올라갑니다.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윤석열하고 꼴찌를 다투던 꼴찌 파트너였는데 지금은 쭉 올라가 가지고요. 아이씨.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14위 정도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윤석열은 여전히 꼴찌입니다. 보시다시피 19%. 부정 여론조사는 73%. 윤석열의 새로운 꼴찌 경쟁 파트너는 프랑스의 마크롱입니다. 부정평가는 74%로 윤석열보다 오히려 높네요. 하지만 지지율이 22%로 윤석열보다 약간 높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자면 이 마크롱이 한동안 윤석열하고 거의 어금버금 삐까삐까 하면서 지지율 꼴찌 다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은요, 이번이 재선 두 번째 임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는 마크롱. 그리고요, 이 마크롱은요, 지금 취임한 지 좀 됐어요. 그에 비해서 윤석열은 당선된 지도 이제 겨우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 취임을 기준으로 하자면 11달밖에 안 지났어. 1년이 채 안 됐어. 그런데 19%가 나왔답니다. 이쯤 되면은 글쎄 시쳇말로 접시물에 코 박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물론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한테 유독 불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주로 전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화 면접 조사 혹은 ARS 조사.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 조금 낮게 나옵니다. 아마도 ARS 조사를 할 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자신의 연령대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보수층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이나 주로 많이 참여하지 않는 연령대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게 나오죠. 그래서 조금씩 ARS 조사가 높게 나온다는 그런 경향이 뭐 다들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ARS 조사가 정치 고관여층들의 참여를 좀 더 많이 이끌어낸다라는 그런 점도 있다고 하죠. 뭐 여하튼 뭐 이래저래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는 전화를 쓰는 게 아니라 이메일을 씁니다.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응답을 달라라고 하죠. 근데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참 일하고 있는데 바쁠 때 여론조사 전화 오면 끊어버리지. 열심히 그냥 받아주다가도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전화 붙잡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끊어버리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30, 40대, 50대는 여기 참 많이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뭐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항상 보면은 50대부터 마감이 되더라고, 여론조사가. 그럼 누군가는 50대가 아닌데 50대라고 뻥친다는 얘기겠지요? 여하튼 그건 뭐 자세히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하튼 그래서 이메일 조사를 하면서 윤석열이 아마 윤석열한테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마 3, 4, 50대가 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유독 낮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계속 좀 낮았어요. 발표되지 않는 기간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은요, 정말 바닥을 계속 맴돌았던 걸로 보입니다. 여보 역시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낮았어요. 특히 발표가 안 된 3주 동안 윤석열은 도대체 몇 등이었을까를 살펴보면은요. 발표 안 된 3주 동안 윤석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매우 낮습니다. 진짜 매우 낮죠. 이때도 아마 꼴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걸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윤석열의 꼴찌 동기였던 기시다의 지지율이 확 올랐다는 걸 생각하면, 이때 계속해서 지지율이 낮았던 윤석열, 이렇게 부정평가는 계속 높았던 윤석열,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윤석열은 아마 꼴찌를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윤석열은 몇 퍼센트를 기록했었던가요? 제가 확인해 본 바는 그렇습니다. 3월 맨 마지막 주를 들어서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빠졌어요. 그래서 20%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동안 계속 22, 21, 23을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24가 나온 적도 한 번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지율이 낮았고요. 지지율이 또 19까지 떨어진 적은 역시 3월 초에 발표되지 않은 기간 중에 한 번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꼴찌였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낮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윤석열이 되게 높게 나오던 갤럽의 여론조사도 상당히 반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무려 34%나 되는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30%로 떨어졌습니다. 한 주 사이에 4%가 빠졌네요. 부정평가는
58에서 60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상당히 나빠진 거죠. 이건 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30% 중반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쑥 떨어집니다. 지금의 이 30% 지지율은요. 지난해 11월 달에 한 번 있었던 거 빼고는 처음입니다. 역대급인 거죠. 말 그대로 역대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때 윤석열 지지율이 제일 나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직후에 윤석열 지지율이 제일 나빴습니다. 지금 상태는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 직후와 똑같은 상황이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이태원 참사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지금은 나라가 전체로 지금 일본의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갈 위기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 지지율은 이렇게 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원래 갤럽은 좀 윤석열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딴 데는요. MBS 지표조사 결과 역시 낮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36, 37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윤석열 지지율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37, 36 도대체 뭐냐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 31%, 29까지 떨어졌다가 12월 달에 노조 두들겨 패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하고 막 이러면서 지지율이 막 높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37, 36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더니 다시 33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 6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굴욕 외교 때문에 이런 영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바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계속해서 높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참 답답스러운 게 정말 민주당이 잘해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민주당이 잘하는 거 물론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부진하고 희말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답답했는데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또는 그 대일 굴욕 외교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나가는 모습 참 다행스럽죠. 근데 계속 이거를 지금 여기서 계속 지금 딴지 걸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름 과일들, 워터멜론, 수박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지지부진하고 맨날 두들겨 맞고 이렇게 속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유는 사실 수박들 때문이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좀 개혁적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여러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뭘 하자라고 막 떠들면은 소위 말하는 수박들이 나서가지고 계속해서 딴지를 건답니다.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야? 역풍이 분다. 지금 그렇게 해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꼭 그러면서 열차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우리가 역풍 맞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맨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그래 좋습니다. 따라갑시다 라고 하면은 절차 이행하다가 보면은 그 사이에 시간 끌다 보면은 아무래도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그 동력이 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일을 같이 하자면서 와있던 워터멜론들이 갑자기 쌩까불인데 갑자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안 하기 시작한대. 그래서 일 안 하니까 저 사람 제껴놓고 우리끼리 계속 일합시다라고 하면은 왜 나를 제껴놓고 일하냐면서 또 그렇게 딴지를 건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지부진 주저앉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수박들이 하는 행동이 그러합니다. 지금 정의당 하는 짓도 딱 그래요. 정의당이 이번에 그 50억 특검, 그 특검법을 어디로 보냅니까? 원래는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빨리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를 법사위로 갖고 가버리죠. 법사위로 갖고 가서 몇 달 끌 거예요. 그러다 이게 절차상 그게
적절한 절차다. 절차를 지켜야 된다면서 그렇게 해. 근데 막상 그 절차를 지키다 보면은 그 특검이 언제 진행될지 몰라. 정의당 하는 짓이 지금 그렇습니다. 딱 수박들이 하는 짓을 지금 정의당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 받아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왜 정의당 당직자 중 한 사람이 뭐 상생임금위원회인가 거기 참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러죠? 그런 겁니다. 니들 떡고물 하나 줄게. 민주당 말고 우리랑 놀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고 뭐고 다 날려버린 겁니다. 뭐 민주당이 이중대를 하기 싫다. 그래서 우리 독자적인 노선을 간다. 아니, 독자적인 노선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이소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의당은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라 윤석열 이소대야. 중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3명, 4명 갖고 무슨 중대야, 중대는. 4명이면 분대도 안 돼, 이 자식들아. 어디서, 중대를 얕잡아 보고 있어, 진짜. 아유, 어처구니가 없네. 중대면요, 아무리 적어도, 그 중대 병력을 작게 잡고, 그 다음에 뭐, 보통 동원 병력까지 생각해가지고 중대 기간병만 편성해 놔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위축돼, 그러니까 편성이 작게 되는 간편 중대라고 해도 50명은 돼요. 50명은 돼야지 중대지. 겨우 5명 갖고 무슨 중대야, 중대는. 소대도 안 되지. 분대도 될까 말까니, 발까지. 아씨, 열받네. 2조. 2조 정도 되겠다, 그죠? 윤석열 2조. 예. 분대도 아니, 중대는 어림없고, 소대도 어림없고, 분대라고 하기도 작고, 그냥 2조. 예. 윤석열의 제2조. 디커맨 중대 약 2만 명의 중앙대. 아, 진짜. 아이, 뭐합니까, 디커맨님. 지금 아재 개그 하실 때예요. 예, 중앙대를 약대로 중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예. 그 중대가 아니고, 진짜. 자, 이끌림님, 장 기자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예. 김현숙님, 못난이 집합소. 라고 한 거 보니까 정의당 말씀 하시는 것 같으네요. 예. 영혼을 팔아라님, 난파산에 올라탄 정의당이군. 잘됐다. 한 방에 보내자. 라고 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벌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죠? 예. 오늘 일요일인데,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미리 사전에 준비 시그널 한 것까지, 바위처럼 튼 것까지 하면은 거의 이제 1시간 반 정도 방송한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은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3,200여 분 정도 들어와 주셨어요.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제가 힘들어서 방송을 안 할까 하다가도 이렇게, 제일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예, 그래서 일요일 날도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3,200분씩이나 들어오셨는데 좋아요 수가 2,500개밖에 안 돼요. 별로 안 좋으셨나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출근하셔야 되니까 조금 30분 일찍 마칠게요. 저도 출근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월요일 날 저녁 때 또 여러분들과 어김없이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들 몇 가지 있는데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일 더 유익하고 더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